호흡을 느리게. 많은 의사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이산화탄소가 유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몸에 산소를 너무 많이 공급하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롭다고 경고했다. 격한 호흡, 그러니까 가능한 빠르고 깊은 호흡을 하라는 조언보다 최악의 조언은 없다는 걸 안다. 그런 호흡이 나쁜 것은 우리 몸속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다수의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며 수명을 늘리는 최선의 길은 호흡 방법에 주목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 몸속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리게 숨쉬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내쉬는 모든 이산화탄소에는 무게가 있으며 날숨이 들숨보다 더 무겁다.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땀을 뻘뻘 흘리는 것, 곧 지방 따위의 연소를 통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날숨을 통해 체중이 줄어든다. 우리 몸에서 소모된 지방의 85%는 폐를 통해 배출된다. 그것의 대부분은 약간의 수증기와 섞인 이산화탄소이다. 나머지는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된다. 대부분의 의사와 영양사, 기타 의료 전문가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폐야말로 몸무게를 조절하는 기관이다. 다들 항상 산소 이야기만 하지만 우리가 1분에 30회 숨을 쉬든 5회 숨을 쉬든 건강한 몸이라면 산소가 부족할 일은 없다.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더 빠르거나 더 깊은 호흡이 아니다. 더 많은 공기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는 몸 전체의 주된 호르몬이다. 모든 조직에서 생성되고 아마도 모든 장기에 작용하는 유일한 호르몬일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사실상 산소보다 더 근본적인 생체 구성 요소이다. 느린 호흡에 관한 결정적인 한마디. 느린 호흡은 곧 기도이다.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만트라, 진언이나 주문인 옴마니 밤매움을 승려들이 염송할 때 전통적으로 염송 시간은 6초가 걸리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 6초 동안 숨을 들이쉰다. 자이나교 등에서 우주의 성스러운 소리를 뜻하는 옴의 전통 염송은 발성하는데 6초가 걸리고 들이쉬면서 약 6초를 쉰다. 쿤달리니 요가 명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인 사타나마 만트라도 발성에 6초가 걸리고 이어서 6초 동안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고대 힌두교에는 무드라라고 하는 손과 혀로 하는 자세가 있다. 신체적, 영적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극복을 돕기 위한 수련법인 케차리 무드라는 혀가 코 안쪽으로 향하도록 혀를 말아 올려 입천장 안쪽에 부드러운 곳, 연구개에 혀끝을 대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6초 동안 깊고 느리게 숨을 들이쉰다. 일본인과 아프리카인, 하와이인, 아메리카 원주민, 불교도, 도교도, 기독교도 등의 모든 문화와 종교는 묘하게도 모두가 동일한 호흡 패턴에 동일한 기도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 이런 방법 모두가 똑같은 안정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느린 호흡 패턴을 따를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 체내 각 계통이 결맞음 상태, 즉 인체기관의 기능이 긴밀히 연결됨으로써 서로 공명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단일 주파수 스펙트럼을 갖는 균일한 정연파가 발생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런 결맞음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때 심장과 혈액순환, 신경계의 기능이 최고 효율로 조정된다. 연구 대상자들이 자발적인 호흡이나 대화로 돌아가는 순간 그들의 심장은 조금 더 불규칙하게 박동하고 체내 계통의 결맞음이 서서히 무너졌다.
그러나 몇 번 더 느리고 이완된 호흡을 하면 다시 회복되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느린 공명 호흡을 하면 명상을 원치 않는 사람이라도 명상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렸다. 소파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가랄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이 호흡법으로 기도의 힐링 효과를 맛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베 마리아 묵주 기도를 비롯해 지난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수십 가지의 기도와 명상 등은 근거 없는 게 전혀 아니었다. 기도는 힐링이다. 특히 분당 5.5의 호흡으로 낭송할 때는 효과가 크다. 씹는 것에 관해서 파리 채석장에 있는 수백만 구의 고대 해골과 모던 컬렉션의 수백 구의 산업화 시대 이전 두개골은 세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니 바로 커다란 코 결굴, 강한 턱, 가지런한 치아이다. 파리 채석장에 있는 수백만 구의 고대 해골과 모던 컬렉션의 수백 구의 산업화 시대 이전 두개골은 세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니 바로 커다란 코격굴, 강한 턱, 가지런한 치아이다. 산업화 시대 이전에 태어난 거의 모든 인간은 씹는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두루 공유했다. 인간의 얼굴뼈는 우리 몸의 나머지 뼈와 달리 20대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70대까지도 확장 개조될 수 있는데 아마 그 이상의 나이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입의 크기와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실상 어느 연령대에든 호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증조할머니들의 식단대로 먹으라는 식습관 조언을 따르지 말라. 그때 이미 너무 많은 먹거리가 지나치게 가공되어 있었다. 우리의 식단은 할머니들이 먹었던 것보다 더 거칠고, 더 딱딱하고, 더 날 것 그대로여야 한다. 하루 한두 시간은 뭔가 딱딱한 것을 열심히 씹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입은 벌리지 말고 치아가 살짝 맞물리게 하고 혀는 입천장으로 말아 올리고서 숨을 쉬어야 한다. 때로 더 많이 숨쉬기에 대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과호흡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사실이 그렇다. 인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기를 공급하면 폐가 세포 수준까지 손상된다. 오늘날 우리들 대다수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숨을 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격한 호흡을 하면 지대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의식적으로 격한 호흡을 하면 아무 생각 없는 승객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와 인체의 조종사가 될 수 있다. 숨을 참는 것에 대하여 도널드 클라인 박사는 몇 년에 걸쳐 화학수용체의 유연성, 이산화탄소, 불안감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한 정신과 의사였다. 그의 연구를 통해 공포와 감정에 대한 인식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머리 양쪽 측면의 끈적끈적한 편도체는 우리의 호흡도 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간질 환자의 이 뇌 부위를 전극으로 자극하면 환자는 즉시 호흡을 멈춘다. 환자는 호흡이 멈춘 것을 전혀 몰랐다. 호흡이 멈춘 지 오래되어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화학 수용체와 편도체 사이의 소통은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곧 이들 구조는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호흡을 조절한다. 통신이 두절되면 대혼란이 뒤따른다. 불안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이 부위들 사이의 연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인스타인은 생각했다. 그래서 일과 중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인체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질 경우에만 화학수용체가 작동해 즉시 호흡을 하라고 뇌에 비상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환자들은 반사적으로 숨을 쉬기 위한 싸움에 돌입한다. 그것이 공황 상태다. 결국 그들의 신체가 가능한 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호흡을 하는 것도 경계공보 상태에 머물면서 그러한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을 피하려고 적응을 한 결과이다. 파인스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불안장애 환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들은 인체의 비상상태에 반응하고 있는 것뿐이다. 불안장애는 근본적으로 전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파인스타인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적으로 이론일 뿐이어서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앞으로 수년 동안 할 일도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토록 많은 약이 공황과 불안장애, 기타 공포 기반 질환에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느리고 꾸준한 호흡 요법이 왜 그토록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숨을 어떻게 쉬는지가 중요하다. 지난 모든 여행과 고행을 통해 내가 믿게 된 하나의 교훈, 하나의 등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과 행복과 장수의 근원은 곧 숨쉬기라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내는데 10년이 걸렸다고 말하자니 좀 머쓱하기도 하고 왠지 시시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잊지 말자. 자연은 단순하지만 미묘하다. 완벽한 호흡은 이런 것이다. 약 5.5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5.5초 동안 내쉰다. 1분 동안 5.5의 호흡을 하며 모두 약 5.5리터의 공기를 호흡한다. 완벽한 이 호흡을 몇 분만 해도 좋고 몇 시간 동안 해도 좋다. 인체 효율을 최고로 높이는 호흡은 아무리 오래 해도 지나칠 일이 없다. 코로 느리고 더 적게 숨쉬기와 최대한 내쉬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업 못지않게 큰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접근법이 어느 것 못지않게 훌륭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호흡법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 이 호흡법은 먼 우리 조상들이 25억 년 전 슬러지 속에서 기어 나온 이후 줄곧 실천해 왔고 우리 호모종이 수십만 년 동안 코와 입술과 폐만으로 완성해온 기술이다. 나는 늘 이 호흡법을 스트레칭하듯 한다. 오래 앉아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후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다 여분의 힘이 필요할 때면 여기 빅토리아풍 낡은 집에 와서 10년 전 처음 만난 수다르샨 크리아 호흡자들과 함께 덜컹거리는 이 창문 옆에 앉는다. 이제 방은 가득 찼다. 20명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목을 풀고 양털 담요로 무릎을 덮는다. 강사가 벽에 붙은 스위치를 끄면 어스레한 가로등이 마룻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어둠 속에서 강사는 우리가 찾아준 것을 고마워하고 짧은 앞머리를 옆으로 빗어 넘기고는 낡은 휴대용 카세트를 조정한 다음 플레이를 누른다. 우리는 첫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두 번째 숨을. 파도가 밀려와 우리를 말끔히 씻기고 돌이켜 물러나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